8월 20일 목요일 VOA 한국어 방송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전쟁부가 미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대폭 축소해 21일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축소 조치에 전혀 흥미가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미한 연합훈련 축소가 연합 대비태세를 약화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주장한 직후 이란과의 모든 무역과 금융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미국도 이란의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을 예고하면서 중동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인터뷰 순서에서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 기업 연구진과의 인터뷰 두 번째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군사 안보 백브리핑,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미국 전쟁부가 미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대폭 축소해 21일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 훈련 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지난 17일 시작된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조기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전쟁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전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계속하면서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번 연습은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8월 21일 종료된다며 연계된 실기동 훈련들이 축소됐으며 특정 행사는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훈련 기간 조정은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를 유지하도록 하며 미국 측의 훈련 목표에는 아무런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전쟁부는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19일 보도자료를 내 한미는 미측의 제안으로 UFS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FS 연습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으로 당초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미 시작된 전구급 한미연합연습이 미국 측 요청으로 조기 종료 및 축소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 연습과 이와 연계된 야외기동 훈련으로 구성되며 지휘소 연습은 방어에 중점을 둔 일부와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로 이루어집니다. 두 나라는 21일까지 예정됐던 일부 연습만 진행하고 24일부터 27일까지 계획됐던 2부 연습은 취소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UFS 기간 지휘소 연습과 연계해 계획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일부 축소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합참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휘소 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UFS 연습을 위해 미 본토 등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미군 인력 일부는 철수할 전망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자신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와 훈련에 드는 비용 등을 이유로 미한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핏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날 미 전쟁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에 옮길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18일 한국 국방부 정사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UFS 훈련 축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국방부 청사를 떠나며 방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보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헬리패드 공사 현장에서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과의 만남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서신을 주고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와 잘 지낸다며 내가 그와 잘 지낸다는 사실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됐다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고 현명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멍청한 대통령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그다지 괜찮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한 연합훈련 축소 지시한 데 대해서 북한 측은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대해 말한다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훈련의 규모나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훈련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번 훈련 축소를 선의의 조치로 선전하려 한다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미한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한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전쟁부는 이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앞당긴 오는 21일 종료하고 연계된 야외 기동 훈련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훈련은 취소되거나 모의 훈련으로 전환됐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미북 정상 간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기억과 감정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제안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과 미북 정상 간 소통 여부에 관해 백악관과 전쟁부, 국무부의 입장을 문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북한의 군사 역량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연합 대비 태세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의 배경과 한국의 동맹 내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의 마크 켈리 민주당 의원과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이 미한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미한 동맹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훈련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미한 동맹은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지탱해온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역량을 갖춘 군사 동맹국이지만 양국군이 함께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며 엄격하고 실제적이며 반복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구축되고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남한과 북한이 법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고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군사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간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영내 미군과 동맹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을지 자유의 방패와 같은 연합 연습이 미한 양국군의 지휘 통제와 연합작전, 군수지원,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점검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합훈련 축소는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과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북한과 미국의 적대국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전력 운용과 훈련에 관한 결정은 군사적 필요, 또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기준으로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군사 대비 태세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훈련 축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 의원은 다만 외교와 억지력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신뢰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는 역량과 대비 태세를 갖춘 미한 동맹이 뒷받침할 때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훈련의 규모와 범위는 미군 지휘관들의 권고 또 대비 태세와 억제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토대로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 축소가 미한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과 전력 대비 태세, 한반도 억제력, 주한미군의 작전계획 수행 능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전쟁부에 요청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우려는 의회 내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미한 동맹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연합훈련에 관한 결정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미한 양국이 공동으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잭 리드 민주당 간사도 미국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이번 결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도 북한 지도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이유로 억지 태세를 약화하는 것은 민주적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영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미한 동맹과 연합 안보 훈련이 영내 안정과 적대 세력 억제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기업과 시민에 대한 대우를 포함해 한국 정부 아래에서 진행 중인 현안들을 우려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을 중요하고 오랜 동맹국으로 대하고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미한 연합훈련 축소가 대비 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부 당국자는 18일 BOA에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술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은 계속된다며 이번 조정으로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가 유지되고 미국 측 훈련 목표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랍에미리트 UAE가 이란과의 모든 무역과 금융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란이 UAE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UAE가 주장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미국도 이란에 대한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UAE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역과 국제 평화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며 이란과의 모든 무역과 금융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UAE는 이란이 자국 상업용 선박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AE의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히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UAE의 셰이크 타흐눈 빈 자이드 알 나히안 국가안보보좌관과 별도로 전화 통화를 한 날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난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경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UAE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란과의 모든 무역, 상업적 교류와 금융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라 알 하밀리 UAE 외무부 전략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성명에서 영내 긴장이 지역은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란과의 모든 무역, 상업적 교류와 금융거래는 중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알 하밀리 국장은 UAE가 국제법과 최고 수준의 국제 기준에 따라 국제 금융 시스템의 온전성을 수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성명이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UAE는 이란이 자국 영토를 향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UAE는 자국 방공 시스템이 탐지한 미사일들이 바다에 추락하기 전 해상 선박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내용의 후속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UAE는 지난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국영 석유 회사 소유의 유조선 2척을 이란이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이 UAE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UAE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2024년 UAE와 이란 간 무역 규모는 약 280억 달러였으며 이는 주로 UAE의 대이란 수출과 재수출로 구성됐습니다. UAE 국영통신사 WAM은 18일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중동의 최근 정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셰이크 타흐눈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현재 지속되는 공격에 대해 이란과 그 테러 대리 세력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미국과 UAE의 공조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이란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이란을 상대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3일 맥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전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의 경제적 고립 조치와 이란 항구로 물자가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결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예고했던 50%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사흘 미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계획했던 관세 부과 조치를 사흘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50%의 고율 관세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늦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문서 최종 마무리 절차가 남아있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기반해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 접근을 비롯해 경제 안보 공약, 디지털 무역 협력, 그리고 캐나다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 시장과 노동자를 지속해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주요 조항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산 제품을 차별한다고 판단되는 교역국을 상대로 대통령이 최대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유예 결정은 워싱턴에서의 수일간에 걸친 협상과 더불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간의 두 차례 전화 통화 이후 이뤄졌습니다.
카니 총리는 18일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캐나다 측이 미해결 통상 현안을 해결하고 자국 기업과 노동자, 가정에 보다 높은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아직 완료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앞서 미국의 신규 관세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글 해서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가 무덤에서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캐나다 서부의 오일샌드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미국 네브래스카주로 수송한 뒤 기존 송유관 망과 연결해 미국 멕시코만 연안의 정유시설로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2021년 기후변화 문제와 청정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려 해당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